네,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모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퇴사 영상과 치앙마이 영상을 올리면서 새롭게 유입된 구독자분들이 한 150명 정도 계시는데 새로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별거 없는 영상이고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또 여러가지 진솔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푸념 영상들을 그래도 좀 공감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긍정적인 모습과 활기찬 모습으로 더 기분 좋은 영상들을 앞으로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업 투자자는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채권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장기 채권 TLT라는 장기물을 묶어놓은 ETF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23년도에 5%까지 급등해서 멘탈이 나가 있었던 찰나에 계속 3.6%에서 5% 사이 밴드에서 움직이는 이 주식보다 큰 변동성에서 보면 마치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만 먹고 살듯이 월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고팔고 하면서 손실을 좀 만회하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퇴사하기 전에 일을 할 때도 뭔가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주식창만 보면서 살다가 금리는 결국 내려갈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증권 어플에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파란색을 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질적으로 좀 낮은 일상을 보내다가 그러던 찰나에 퇴사를 했고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뭔가 이 한국에서는 패스트 라이프라고 하면 여기는 느긋하고 릴렉스된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고 일을 할 때보다는 확실히 시간도 잘 가고 뭐 아침에 운동하고 수영하고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꽤 시간도 잘 가고 투자 생각이나 일 생각이나 고민거리는 어쨌거나 한국에 있다고 하면 역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듯이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있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국에서 살 때 걱정거리들이 여기에서는 온오프 되면서 그냥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10년물 금리가 4.6%로 올라갔고 어제는 장중에 4.7%를 뚫고 올라가서 그 저항선을 뚫고 가는 게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4.6%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저항선을 뚫고 내려가는 게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서 움직이는 게 그 순간순간 당연하고 또 저번 주 나왔던 ISM 제조업이 반등하면서 미국 경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시장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조업 일자리는 많이 줄었는데 상품 가격이나 재고나 사장님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또 어제 구인 구직 건수가 발표되면서 한 800만 명 정도 이상의 구인이 있었고 또 ISM 비제조업 서비스 물가가 이 58 지수에서 64로 퀀텀 점프하면서 미국의 이 물가가 다시 재반등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정말 너무 힘든데 미국만 계속 좋을 수 있는 이 기간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긴 한데 도무지 시장은 어렵습니다. 일단 파월은 12월 FOMC에서 트럼프 2기와 척을 지는 통화정책을 펼치는 걸 예고를 했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물가는 다시 반등할 거라는 우려로 올해 점도표가 4회 금리 인하에서 2회 정도로 바뀌었고 롱거런이 한 3.9, 3인가 그랬죠. 이제 중립금리가 아예 올라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연준을 생각해보면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로 정권 교체를 잘 이양하기 위해서 9월에 빅컷을 해줬고 11월에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올해 100bp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저는 바이든 정부나 해리스 정책들이 더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GDP나 미국 경기가 좋은 것도 그동안 계속 돈을 뿌렸으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이었고, 또 옐런이 이번 회고록에서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쓴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싸질러 놨던 똥을 트럼프 2기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을 쓸 만큼 썼고 다음 2기 트럼프 때는 돈을 쓰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짜증나긴 하겠죠. 결국 올해 3조 달러의 미국채 만기가 롤오버 되는 시기에 이 채권들을 어떻게 롤오버 할 것인가, 물량 부담이 금리 상방으로 압박하는 큰 요소라고 보고 있고, 그 와중에 트럼프는 부채 한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다행히 공화당원의 좀 일부 38명 정도가 반대를 하면서 이게 물거품이 되긴 했는데, 앞으로 미국 경기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앞으로 사실 물가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미국인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 니즈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해지니까 그런 걸 바로 잡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20일에 출범하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움직임을 사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미국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시기에 호랑이가 자고 있는 시기라고 하면 지금 마구 날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생각해보면 관세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왔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른 국가들은 다 경기가 침몰하고 있는 와중에 홀로 버티고 있는 미국이나 올해 만기로 돌아오는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힐드 회사채나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제 모기지론에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는 이런 파산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또 해야 하는 미국의 여러 중소기업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트럼프는 빨리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일단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관건인데, 일단 저는 물가와 경기가 같이 간다는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유가가 저점에서 많이 반등하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물가가 다시 반등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트럼프 집권과 맞물려서 부양을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중국의 원자재, 특히 원유 수요를 보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유가 상승 매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좀 외통수에 걸린 거죠. 올해 1월부터 상반기는 다행히 작년 기저효과로 물가가 워낙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거주비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1월에 우리나라 통화정책이나 1월 일본과 미국, 유로존이나 많은 국가들의 통화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노동지표들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미국의 실업률은 계속 마사지를 하고 있어서 비농업고용지수나 실업률 등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그러나 계속 파산 건수가 높아지는 미국 중소기업들이나 채용을 꺼려하는 기업들을 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